안녕하세요. 두바이에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두바이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 구축을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고 두바이에 와서 몇 분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분하고 실제 미팅을 하고 나서 이제 내용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두바이에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저의 관점에서 하고 있는 생각을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운동 맨날 왔던 곳에 옆에 카페거든요. 자, 여기 아사이베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사이베리. 이거 먹어가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렇게 아사이베리가 있습니다. 시원해. 시원합니다. 자, 시간은 이제 3시가 돼가지고 기온 39도고요. 밖에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지 않는데 요즘 두바이의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한데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은 아직은 많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좀 재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다시 이제 두바이 쪽에 많이 밀려 들어왔던 2025년의 그 분위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여기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브랜드가 있거나 상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바이에서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브랜드가 있고 투자를 받아서 여기 내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자, 그런 흐름에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중간에 이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 도와드리는 분들, 도와드린다기보다는 웹 베이스의 이런 사업화를 조금 더 푸시를 해드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이 흐름하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들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오늘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두바이에 이제 사업적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과 두바이 안에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초에 푸드 박람회가 여기 걸프푸드라고 해서 있었고 부스가 10,000개가 넘었다고 해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음식 관련된 그런 식품 박람회인데 제가 작년 초반에 맨 처음 갔던 그 박람회 중에 하나가 푸드 박람회였어요. 푸드 박람회, 걸프푸드. 그때 제 기억으로 6,000개, 7,000개 업체였거든요. 2025년에 6, 7,000개, 2026년에 10,000개가 넘는 업체가 왔다는 거는 1년 만에 2배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동에 밀려 들어오는 그 브랜드나 이 사업자들이 많았었고 부동산도 여기가 난리가 났었죠. 물론 전쟁 때문에 한번 그 흐름이 꺼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브랜드랑 이 시장이 왜 연결이 안 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중간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인 분들만 봤을 때에도 글쎄요, 시장을 양쪽을 연결해 주려고 가운데 컨설턴트로 계시는 분들이 뭐 제가 다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뷰티 박람회 때 작년에 11월 말에 뷰티 박람회 때 한국 업체가 200개 이상이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 박람회, 거기도 뭐 수백 개 업체가 왔었고, 뭐 자동차 쪽, 그 다음 또 뭐 건설 박람회, 이런데 한국 그 정부기관하고 해가지고 업체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 업체는 여기에 와가지고 이 유통사나 투자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통사, 투자사는 전 세계에서 수천 개 업체가 줄여서 명함을 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 중간에 계신 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이거를 뚫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지금 컨택 오는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룰에 의해서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은 웬만한 업체들은 이런 비용들을 감당하면서 가기에 조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내린 수치는 이거예요. 그냥 한 명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활비, 자동차, 뭐 렌트 이런 것들 했을 때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600만 원씩은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뭐 법인 만들고 라이선스 받고 등등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씩을 잡아야 될 거예요. 브랜드 입장에서. 물론 브랜드 규모가 다 다르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면은 적어도 한 2, 3억은 그냥 깨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유통이나 이런 트라이를 하게 될 경우, 마케팅 하게 될 경우는 4, 5억씩은 그냥 깨질 거예요. 그게 완전 베이스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두바이 시장을, 중동 시장을 진출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한국의 그냥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뭐 한 100억 이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한 20억, 30억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규모의 업체라고 하더라도 물론 실적이 괜찮죠. 근데 두바이 중동시장에다가 진출을 하기에는 그 돈을 부어가면서 가기에 일단 제1의 그 해외 마켓, 뭐 동남아라던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시장을 먼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두바이 쪽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런 업체에 아무리 비용을 뭐 일부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업체랑 이쪽에 합이 딱 맞지 않을까, 온도가 좀 다르면 이제 유통사라든가 이쪽 투자사들하고 뭔가 미팅이 있다거나 했을 때 응대가 좀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신뢰가 깨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통사랑 열심히 일을 만들어가지고 인맥을 구축을 해놓고 채널을 뚫어놨는데 한국 업체 측에서 확실하게 이쪽을 푸시하지 않으면 다른 그 유통 라인에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컨설턴트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수천 개, 진짜 수만 개의 브랜드가 이 중동 시장을 두바이를 기점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두바이, 뭐 사우디 리야드라던가 뭐 요 두세 개 정도의 도시가 있죠. 거기에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양쪽을 연결하려고 하는 플레이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요청드리는 거는 저처럼 맨 땅에 와가지고 컨텐츠 베이스를 뭔가 만들어가면서 양쪽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각 도메인, 뭐 식품 쪽, 뭐 패션 쪽, 건설 쪽, 이 분야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쪽 분야를 좀 전문화해서 뛸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의 시장의 형성이 건설 계열의 회사들이 오면서 주재원 베이스의 그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관이나 그 정부 단체들 있죠, 정부 조직들, 그래갖고 공무원 베이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 채용으로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 다음에 승무원,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장사로 사업화를 해가지고 점점 규모를 키우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타트업 베이스로 뛰어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간 케이스가 아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인프라가 너무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바이 이쪽 중동 시장 진출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좀 보면 한국에서 이제 해외 쪽을 바라봤을 때 보통은 동남아 시장을 먼저 1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시장에 몰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창업자가 오너가 직접 와가지고 시장을 뚫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거 그냥 직원 파견해가지고 시장 개척하세요라고 냅두면 사실 두바이 겨울에 놀러 갈 때도 많고 날씨도 좋고, 이게 내 일로서 주주 이 창업자의 마인드로 뚫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월급 받으면서 움직였을 때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많이 느끼면서 저도 좀 느끼는 게, 여기 두바이에 오시려고 하는 그런 창업자들 있죠. 그 다음에 뭐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도 막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와드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으면, 저의 솔직한 얘기로는 두바이 쪽에 바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잘 안착할 수 있는 승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돌려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영업, 그러니까 이윤도 확실하게 나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은 도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쪽에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십 개,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올해 말쯤 되면 두바이에 또 이제 온갖 박람회들이 10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행사하러 오는지를 한번 지켜봐 보시면, 그거를 연결하고 있는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네트워크라든가 노하우, 그리고 당장에 여기에서 오늘이라도 차 끌고 가가지고 미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성, 이런 것들의 가치를 생각보다는 높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야 저도 도와주면서 뭔가 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경쟁을 뚫어가면서 이쪽 시장에 비비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자, 비용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시간에 대한 걸 아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국에 있을 때 인스타그램부터 키우세요. 그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동안 두바이에 와 있진 않지만 먼저 뭐 본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알아와 붙여서 영어 붙여서 컨텐츠 만들어서 이쪽 시장에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구축해가지고 뭔가 근간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물건만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하는 이 시장을 개척해가는 그 준비 부분이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저도 뭐 컨텐츠 이런 쪽으로 SNS를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유튜브를 저도 그래서 하게 된 거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등등 뭔가 SNS를 베이스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네이버 같은 그런 우리나라만의 그 매체가 있잖아요. 두바이, 중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뉴스를 인스타그램으로 받아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스타그램의 뉴스에서 경찰이 어떤 거를 발표했다, 부동산에 무슨 대책이 나왔다, 비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핸드폰,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받아봐요. 그러니까 SNS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중요도가 한국에서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좀 아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보지 않다 보면 이게 현장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두바이도 덥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운데 밖에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지금 저쪽에 체육관이 있고 여기 전부 다 카페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는 진짜 배달하는 사람밖에 안 돌아다닙니다. 그런 현장의 감이 와서 느껴보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에 대한 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좀 신기한 도시다 보니까 뭐 건물 그런 스카이 라인이라든가 여기에 배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40도가 되는데도 진짜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길거리에 타워크린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리고 여기에 음식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이거 김밥만 말아도 잘 팔릴 건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와보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영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해도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법인 만들고 이럴 생각보다도 그냥 여행처럼 오셔가지고 답사 오셔서 감을 잡고 한국에서 SNS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쪽에 유저들을 조금 붙이는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다 싶으면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게 이제 두바이와 한국 시장을 연결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많이 느꼈던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개발자처럼 막 지내면서 이제 네 분을 일단 도와드려 봐야겠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분 다 제가 뭐 동의를 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뭐 사업 영역이나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공유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쨌든 다 다른 영역이고 두바이에서 안에서 뭔가 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몇 분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두바이 외부에만 있는데 이게 그냥 잘 되면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거절을 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조만간 두바이로 이제 진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미팅을 한번 해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이윤 추구의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일단은 저는 저대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발해보고 컨텐츠 만들고 혹은 비즈니스 만들어가는 그 전체 프로세스들을 공유를 같이 해드리면서 같이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지식이라든가 노하우 전달이라기보다는 사업하는 분들이 주변에 같이 사업하는 분들이 좀 옆에 있으면 이것저것 뭐 상의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외롭습니다. 이거를 상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반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공무원 조직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공유할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두바이는 제가 보기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전을 공유할 만한 그런 그룹? 커뮤니티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해드려 보면서 하나씩 저는 카테고리가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제가 영상으로 다뤘던 것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음식 쪽 친구들이 와가지고 음식 쪽도 잘 만들어가다 보면은 저의 주변에서 음식 쪽 사업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 만들어가는 게 있고 나중에 또 런칭하겠지만 여기에 펫 쪽 뭔가 플랫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하나씩 게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두바이에 진짜 한번 뛰어 들어가지고 사업화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혹은 두 번째로는 두바이 안에서 살고 계신데 뭐 지점분들이라든가 직장인분들일 수도 있고 저녁에라도 내 사업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AI가 툴도 막 좋아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논의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원래 의도는 오프라인으로 뭔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온라인 베이스라든가 나중에 컨텐츠 쪽도 조금 마스터를 하고 나면 컨텐츠로 뭔가 뿌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가미가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 베이스의 사업이 확장하기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매일같이 전단지 뿌려야 되고 오늘 뿌린 전단지는 내일 또 뿌려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온라인이나 컨텐츠 베이스로 뭔가 사업이랑 같이 달라붙게 되면은 오늘 뿌린 사람들의 DB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일 홍보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점점 이 팬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부분들을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고객층을 다시 바이럴을 태워가지고 이 고객들을 바탕으로 다시 내 상품이나 브랜드가 알려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시간 가는 동안 같이 또 가이드 들어가면서 하면 이게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거 그냥 다 무료로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왜 무료로 하냐?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두바이에 와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저의 이 여정이 과연 성공으로 끝나게 될지 뭐 마지막에 실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뭔가 사업 만들어가는 사람들만의 그 낭만이 좀 있거든요. 남들이 이거를 잘 못 알아보더라도 나만의 의미가 있으니까 만들어가고, 근데 이제는 세상이 그런 쪽으로 점점 흘러간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만의 취향을 만들어가고 모으고 하다 보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50명, 100명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사업을 뭔가 런칭을 하면 그걸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막 태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AI나 이런 기능들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거리를 진짜 실물로 꺼내는 것들은 굉장히 빨라졌고 쉬워졌어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분별력이 있는 것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몇 가지 요즘에 머릿속에 떠도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AI가 해주지 못하는 오프라인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오프라인 베이스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베이스로 뭔가 막 잔뜩 섞여 있는데도 나만의 것이라는 그 오리지널리티,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창업자,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돈 될 것 같으니까 만들어가는 사업은 이 사람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라던가 뭐 자본, 이런 그 다른 비슷한 플랫폼에 그냥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막 발전을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점점 수월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딱 만들어가지고 나의 이 취향, 이 낭만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사업 만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 약간 예술가들이나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그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영상으로 제가 하나씩 꺼내면서 저도 스스로한테 이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지금 두바이에 와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내가 뭘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이 유튜브 채널에 지금 구독자분들 4,100분 정도 계시고,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유튜브만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작은 채널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의 낭만을 가지고 이 채널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기교를 섞어 넣어가지고 후킹으로 막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은 성향상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최대한 그냥 좀 담백하게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그렇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저의 배경 생각에서 저는 계속 이런 길을 좀 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 점점 더 그 파트너분들하고 동의가 조금 있는 한 이제는 하나씩 뎁스를 파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메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두바이 투데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있고요. 미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연결되는 다른 분들의 사업들에 대한 얘기들도 종종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펫 쪽, 이 미디어가 조금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펫 쪽을 아마 조금 더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아직 장래성이 굉장히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영상이라든가 아까 음식 쪽 이런 쪽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와가면서 이제 가게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몇 개 다른 분야들도 실제로 이제 미팅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마 구축이 되면 런칭하는 시점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채널 속에서 이제 지금은 제가 한국말로 한국 쪽에 전달을 하고 있는 채널인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어를 배워가면서 뜨문뜨문 간판 읽어가면서 아랍 사람들하고 녹아내려가는 과정, 그 다음에 운동 다시 시작해서 여기 턱선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턱선과 뱃살을 다시 빼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체력 그리고 멘탈을 다져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낭만 있는 사업을 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멘탈이라던가 멘탈리티, 그리고 뭐 훈련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운동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거 기다리면서 잠깐 영상 틀고 얘기해야겠지 했는데 벌써 25분이나 흘렀네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집에서 좀 깨어나와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만나기로 했던 그 네 분 만나서 각자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그분들한테 어떠한 플로우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저만의 또 아이디어를 또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각 툴마다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익히려면은 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약간 원포인트 레슨처럼 또 짚어가면서 그 해당 분야의 사업화가 진짜로 짠하고 런칭할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열심히 도와드리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게 제가 다른 쪽에서 끙끙 알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사업 만들어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이 낭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는 조금 다시 영상, 제가 카메라 사실 마이크 맨날 차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거를 한동안은 많이 못했었는데, 못했다기보다는 무슨 말을 할지를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앞으로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는 갈 거다라는 걸 얘기를 이제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의 다른 나라들 앞으로 확장될 것들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올해 초처럼 밀려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두바이 중동 쪽을 한번 진출 계획을 세워보셔가지고 이왕이면은 우선순위로 두고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 이슬람 이쪽 문화에서 안 되고 안 됐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열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도로 압축돼서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 그 모든 영역의 기법들, 이런 것들을 두바이를 베이스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먹힌다는 것들이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가설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보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로 유튜브를 올리면 사실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인 것 같긴 한데, 부동산으로 오신 분들도 두바이에서 있다 보면은 막 종이 쓰셔가지고 혹시 뭐 사업 괜찮은 거 없냐, 사업할 만한 거리 없냐,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분들하고 사업화를 많이 해놓고 있을 테니까 이제 사업화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진짜 수준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되면 그때는 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다른 파트너분들, 한국의 브랜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또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컴퓨터로 오늘 미팅했던 것들 내용 빨리 정리해가지고 AI랑 같이 얘기할 것들은 빨리 얘기해서 입히고, 그 다음에 또 파트너분한테 준비해달라고 보내야 될 것들을 요청을 또 해놓고 그걸 또 동시에 하면서 바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